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자료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료를 처리하는 모듈이 이 중앙처리 장치 CPU인데, 이 CPU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을 전용해서 처리해주는 보통 그래픽 보드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GPU라고 합니다. 이 CPU와 GPU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이크로라는 이야기는 이제 작다라는 뜻이고, 프로세서라는 것은 처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영어로 그냥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기도 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 그래서 MPU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대규모 집적으로 LSI급 이상의 칩에 이 컴퓨터의 처리 기능, 이런 처리 장치를 그대로 구현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라는 게 바로 이 MPU,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U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종종 다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텔 4004, 4004라는 거였고요. 이 4자의 의미는 동시에 처리하고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4비트였기 때문에 이제 4 시리즈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편화된 거는 바로 IBM PC XT입니다. 그래서 인텔 8080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IBM PC XT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보편화됐고, 이제 최신에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가 64비트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노트북들은 거의 다 64비트를 쓰고 있죠. 인텔 코어 i9 9900K 이런 것도 최신 NPU고요. 그다음에 인텔하고 라이벌 회사라고 할 수 있는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CPU의 브랜드명이 라이젠인데 라이젠 9 3900X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의 NPU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NPU의 사진들이 나와 있죠. 인텔 코어 9, 그 다음에 AMD의 라이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CPU를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면 시스크 형태의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지는 리스크 형태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영어로 보면 ISC는 똑같고요. 앞에만 다르죠. Complex, 그 다음에 Reduced, Complex Instruction Set 컴퓨터, 명령어 셋이 복잡한 컴퓨터라는 뜻이고요. Reduced는 명령어 셋이 축약되어 있는 컴퓨터 셋, 인스트럭션 셋을 가진 컴퓨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스크는 복잡한 명령어 셋 컴퓨터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많은 이제 명령을 처리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명령어 셋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시스크라고 합니다. 시스크형 칩, 시스크형 CPU 또는 시스크형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령 안에서 가급적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크기의 프로그램을 이 시스크로 번역하면 뒤에 설명하는 리스크하고 다르게 그 번역되어 나온 기계 코드가 짧아집니다. 따라서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시스크형 마이크로 프로세서들끼리는 서로의 번역된 기계 코드를 서로 이렇게 옮겨서 실행할 수 있는, 그걸 실행의 호환성이라고 하는데, 실행 호환성이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복잡한 명령어들을 다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하드웨어도 이제 복잡해지고, 따라서 이걸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한 구현 기술도 많이 힘들고 하드웨어 가격도 비싼 편에 속합니다. 자, 리스크는 이제 축약된 명령어 컴퓨터 CPU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 집합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개수를 이렇게 줄였고요. 이제 그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번역된 기계 코드들이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들이 고정되어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시스크보다 빠르고,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시스크에 비해서는
호환성이 좀 부족하고요. 컴파일이 된, 번역이 된 기계 코드의 길이가 시스크보다 많이 길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명령어 세트를 제한되었기 때문에 명령어의 다양성이 작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게 이제 CPU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인데, 이 뭐 CPU를 구현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중앙 처리 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동등하게 사용이 되는데, 뒤에서 설명하게 된 GPU, 뭐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장치도 구현 자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앙 처리 장치를 보시면 중앙 처리 장치 안에는 주로 레지스터, 그러니까 이 CPU에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억 장소를 보통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그 다음에 연산을 처리하는 어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고 해서 산술 논리 장치,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레지스터나 뭐 CEO나 ALU,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처리 장치, 이런 주요 기능들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하나의 칩으로 그 안에 이제 구워서 하드웨어로 구현해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지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CPU 안에서 어떤 데이터나 연산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메모리인데 굉장히 빠른 메모리죠. 다른 메모리에 비해서. 메모리 가운데서 가장 빠르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기억 장치인 그 램 있죠. 램과의 데이터 교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자주 처리할 때는 이 레지스터 안에다가 넣고 처리하는 게 더 빠르겠죠. 자, 레지스터 가운데서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형태가 존재하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할 순서를 이렇게 제어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의 그 번지, 어드레스를 보관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죠.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이 어떤 건지를 걔를 기억을 하죠.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명령 레지스터고, 이걸 이제 해석해서 실제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MAR이라고 하는데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장소에다가 여기다가 주소를 기억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그 다음 수행할 번지의 프로그램상의 코드의 주소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고, 이 MAR은 이제 여러 군데 뭐 데이터를 접근한다든지 그럴 때 주소가 필요한데 그 주소를 기억하는 데가 MAR이고, 밑에 있는 MBR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 MBR은 그 주소의 데이터, 어떤 값을 처리한 실제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바로 MBR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MAR, 어떤 값들은 MBR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실행할 명령은 IR 레지스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그 명령의 바로 그 다음 번 실행할 명령의 주소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레지스터라고 하는 아주 빠른 고속의 메모리에 의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CPU 안에 있는 이번에는 ALU입니다.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고 되어 있죠. 뭐 수리, 논리, 장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보통 연산 장치라고 하고요. 실제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런 산술 연산이나 AND, OR, NOT 이런 논리 연산들을 수행하는 하드웨어 장치를 AL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ALU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제 ACC라고 해서 Accumulator, 누산기입니다. 어떤 것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일련의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에 그 결과값을 계속 가지고 누적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산기죠. 그래서 연산할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연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억하고 그 다음번 또 연산에 대비하는 그런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레지스터는 이제 실제 연산할 때 보면 뭐 A 더하기 B 그러면 A의 값, B의 값, 그 다음에 그걸 저장을 C에다가 하고 있으면 C의 값, 그런
값들을 실제로 이제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산을 하기 직전에 피연산자죠. 피연산자 값을 보관하고 있는 게 데이터 레지스터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더는 이제 가상기죠. 덧셈하는 기계고요.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라는 거가 이 ALU 안에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고 해서 어떤 걸 연산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곱했더니 0이다. 뭐 1이다. 뭐 어떤 그런 값들이 있죠. 어떤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가 바로 이 상태 레지스터다.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CPU가 뭘 할지 그 상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조건으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참조하기 위한 값들을 이 상태 레지스터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CPU의 또 다른 모듈이죠. 제어 장치입니다. 컨트롤 유닛. 이 컴퓨터 장치 내 모든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트롤 시그널을 내보내주는 장치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기억, 연산, 이게 컴퓨터 시스템이 다 할 수 있는 동작들이잖아요. 뭐 이 모든 작업들을 제어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 장치는 명령,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명령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해석해서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곳곳에 이제 시그널을 내보내주게 되는데, 그 명령을 가져오는 것을 fetch라고 합니다. fetch 사이클. 그 다음에 그 명령을 해독해서 이제 그걸 해독하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제어 신호들이 나가게 되죠. 그걸 명령을 실행이라고 하는 execution 사이클이죠. 그래서 이 제어 장치는 fetch하고 execution을 이제 반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주격 장치 안에 이제 명령을 호출해서 그 명령 레지스터에다가 그걸 저장해서 저장을 해서 이제 해석할 준비를 딱 맞추는 거가 바로 fetch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안에다가 명령어를 가져오는 단계가 바로 fetch다. 그리고 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안에 있는 명령을 해독해서 실제 필요한 시그널들을 곳곳에 보내주는 게 바로 execution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치하고 execution을 해주도록 하는 게 바로 컨트롤 유닛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뭐 잘 아는 CPU는 인텔사의 CPU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노트북이나 PC를 사게 되면 CPU가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인텔의 그 코어라는 이제 인텔 코어는 이제 CPU 브랜드 이름입니다. 코어의 CPU 그 이름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인텔 등록 상표 등록이죠. R. 그다음에 코어 트레이드마크. 이건 이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인텔 코어 이거는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 멀티 프로세서 CPU 코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i9, i9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 마더파이라고 해서 브랜드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i3 홀수로 되어 있거든요. i3, i5, i7, 최근에 i9 이렇게 나왔습니다. i3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보편적인 브랜드죠. 대개는 저가의 보편적인 브랜드고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고가입니다. 고가이면서 대개는 성능이 좋죠. 그래서 i5, 7, 9 정도 되면 대개는 서버급 내지는 뭐 어떤 파워가 막강해야 되는 경우에 쓰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9900 이제 첫 번째 자리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앞에는 이제 브랜드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 뒤에 있는 9는 앞에 있는 9하고 다른 9입니다. 이거는 요 인텔 코어의 몇 세대 CPU인지를 나타냅니다. 이건 9세대라는 뜻입니다. 9세대. 여기 이제 8, 7, 6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같은 세대 안에서도 뭐 몇 가지 성능과 기능에 따라서 그걸 SKU Numeric Digit이라고 하는데 이 세 글자가 그 같은 세대의 CPU 안에서도 뭐 성능이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알파벳이 붙어 있는데 프로덕트 라인 서픽스라고 해서 첨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첨자가 이제 어떤 용도의 CPU인지를 보통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코어 i9 9세대 9th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9세대. 이 9세대 인텔 코어를 보통 커피레이크라고 보통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레이크 CPU를 사용했다 그러면 얘는 인텔 9세대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0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10세대는 아이스레이크라고 합니다. 아이스레이크.
10세대는 아이스레이크죠. 자, 보시면 여기도 1, 5, 7, 5, 7, 9 같은 세대 안에서 이제 소비자의 어떤 등급, 뭐 예를 들어서 경차, 중차, 고급차 이런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서 브랜드를 구분하고 있고요. 브랜드 마더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프로덕트 라인 서픽스는 보시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은 보통 일반 모델이고요. 보통은 이제 K가 붙어 있습니다. K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배수락, 잠금, 해제 이렇게 되는데, 배수락이라는 거가 CPU가 보통 이제 클럭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데 그 기본 베이스 클럭이 있고요. 걔를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배수 클럭 배수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클럭 배수를 허락을 하면 이제 K를 붙여줍니다.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F라는 게 있는데, F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그래픽 카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내장 그 CPU 안에 아예 그래픽 카드가 해야 되는 기능을 인텔이 이전에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또 사서 쓰는 경우도 있으면 이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아예 그래픽 그 내장 그래픽을 빼버렸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서 꼽아야 되겠죠. 대신에 CPU 가격은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가격이 감소가 됩니다. 싸지는 거죠. 그 다음에 T는 전력량을 최적화시킨 거고요. S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 뭐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M이 붙는 경우는 보통 모바일 버전 노트북용이고, Y가 붙는 경우는 이제 보통 T보다 훨씬 더 초전력, 초저전력인 경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야기하고요. E라고 붙어 있는 경우는 인베디드인데, 인베디드라는 이야기는 보통 여러분들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데 안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가 아닌 다른 가전제품이나 기계나 로봇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보통 인베디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인텔 코어 i9 9900 아무것도 없죠. 9900K 배수락 잠금 해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베이스 클럭을 2배 이렇게 막 높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900KF K이면서 F죠. F는 9900K하고 똑같은 성능이지만 내장 그래픽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을 한다든지 뭐 그래픽을 잘 봐야 될 거는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사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9900T 저전력 프로세서고요. 9900KS 스페셜 에디션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쭉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주로 F하고 K입니다. F하고 K. 자, 인텔하고 라이벌이 되는 이제 CPU를 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든 회사가 AMD인데, 이제 인텔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AMD는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MD CPU 계열을 보면 이전에 이제 A 시리즈가 나왔다가 그 뒤에 에슬론이라는 게 나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라이젠이라는 브랜드로 AMD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A 시리즈고요. 그다음에 에슬론, 그다음에 라이젠 이렇게 나와 있죠. 인텔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뭐 CPU를 놓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경쟁한다기보다는 이 AMD는 주로 게임 쪽 사용자,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 사용자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 보시면 코어가 몇 개다, 8개다, 몇 개다, 그 CPU 안에서 독립되게 수행될 수 있는 또 그 계산 모듈을 코어라고 하는데, 이 개수가 많으면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코어의 개수를 가지고 경쟁하려기보다는 주로 CPU가 동작하는 클럭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인텔의 코어 프로세서보다 AMD의 뭐 라이젠께 훨씬 더 코어는 적지만 동작 클럭과 주파수는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쟁 전략을 피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CPU가 아니라 그래픽 카드 G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그래픽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CPU가 다 처리하게 되면 CPU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게임 같은 경우에 게임을 전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하드웨어 모듈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걸 그래픽 카드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3D 이런 게 되면서부터는 많은 계산이 필요로 해졌고요. 그걸 이제 그래픽 카드가 지원했는데, 1999년 엔비디아라는 이제 유명한 그래픽 카드 회사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로 이제
지포스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이게 지포스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상표입니다. 지포스부터는 이제 그래픽카드란 말을 쓰지 않고 중앙에는 CPU가 있다면 그래픽에는 GPU가 있다. 그래서 이 GPU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죠. 그래서 이 3D 그래픽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거지, 형태를 변형시키는 거, 그다음 빛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음영을 표현하는 거, 광원 상태에 의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거, 라이트닝 이런 것들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이 엔비디아 지포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올 때는 RX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뒤에 GTX, 최근에는 이제 RTX 안에서도 타이탄, 뭐 쿼드로 이렇게 하면 이제 뒤로 갈수록 굉장히 최근이면서 비싼 이제 그런 GPU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했던 회사가 AT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99년에 GPU란 말을 엔비디아가 지포스를 출시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1년 뒤에 ATI 회사가 역시 이 그래픽 카드죠. GPU는 라데온이라는 것을 출시해서 둘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7년도에 ATI가 AMD,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회사죠. AMD한테 인수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AMD에서 GPU를 생산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가 됐냐면 GPU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써도 걔들끼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U가 여러 장 있죠. 연결해서 그래픽을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이걸 이제 엔비디아 지포스에서는 SLI라고 합니다. Scalable Link Interface. 그다음 AMD 라데온 시리즈에서는 AMD는 ATR 인수했고 ATI가 라데온을 출시했다고 그랬죠. 라데온에서는 크로스파이어 모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여러 장의 GPU를 붙여서 멀티 GPU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GPU도 당연히 이제 경쟁이 되겠죠. 경쟁이 되는데 GPU 카드를 만드는 회사끼리 경쟁도 하지만 또 CPU를 만드는 인텔과 같은 CPU 회사하고도 경쟁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걔를 CPU인 중앙에 쓰느냐 아니면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에 쓰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 발전 중인 이 GPU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주로 이제 메인보드인 CPU와 다르게 주로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GPU가 사용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나 AMD에서 주로 이 GPU를 개발했고, 이 GPU 개발된 거를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GPU를 가져다가 하나 이제 보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래픽 카드를 만든 회사들은 또 엔비디아나 AMD가 직접 하지 않고 또 별도 회사들이 이 회사의 GPU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래픽 카드를 사시게 되면 아마 엔비디아의 무슨 칩, 뭐 AMD의 무슨 칩, 그런데 그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나 AMD가 아니고 별도 회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CPU를 만드는 인텔 같은 데에서 그 GPU 그래픽 카드 기능을 우리가 그냥 아예 CPU가 있는 보드를 메인보드라고 하는데 메인보드에다가 그냥 같이 실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이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쓰지 않고 메인보드 안에 통합해서 그래픽 인터페이스 카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메인보드에다가 GPU를 같이 실을 경우에 그 GPU는 아무래도 CPU하고 같은 회사의 것들을 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아예 뭐 메인보드에다가 그냥 실는 게 아니라 CPU 안에다가 GPU 기능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AMD인데, AMD가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다가 이 GPU를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이제 그게 바로 이제 APU라는 겁니다. Accelerated PU. 그래서 APU라는 거고, 같은 때에 이제 인텔에서도 코어 2세대를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그래픽 코어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죠. 일종의 HD급 그래픽 3000 시리즈를 이제 CPU 안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인텔 코어 9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9세대에서도
그 안에 그래픽 카드에 해당되는 GPU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iGPU입니다. iGPU. UHD 630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코어 i9 9999K 안에는 이 그래픽 파트로서 iGPU UHD 630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F로 끝나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PU 가격은 조금 떨어지겠죠. 바로 이 밑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 버전은 이 iGPU UHD 630을 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PU 회사에서는 이제 앞에 CPU 회사가 이런 그래픽 기능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GPU 회사도 CPU 기능을 포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왔던 부분이 이제 GPGPU라는 게 있습니다. GPGPU, General 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이죠. 범용 GPU죠. 그래서 VPX3 4942라고 밑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테슬라 두 개를 이제 넣어서 만든 GPGPU입니다. 이 GPGPU는 말 그대로 그래픽용이지만 CPU가 하는 것까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CPU 대신에 이 GPGPU를 많이 사용을 해서 요즘은 4차 산업혁명에서 AI, 특히 그 머신러닝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머신러닝 쪽에 보면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며칠씩, 일주일씩, 이주일씩, 어떤 경우는 한 달씩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계산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제 CPU를 그냥 써서 일반 PC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 GPU들이 쭉 여러 개 꼽혀 있는 GPU 머신에다가 그거를 돌려서 머신러닝을 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요즘은 CPU보다는 이제 GPU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최신의 그래픽 카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GPU죠.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AMD의 GPU를 이제 사용해서 얘를 이제 그래픽 카드에다 장착을 해서 판매하는데, 그런 장착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또 다른 회사들입니다. 여기 뭐 대표적인 경우가 ASUS, 그다음에 MSI, IMTech, 갤럭시, 팔리트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그래픽 카드, 특히 게임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3D 그래픽 하는 친구들은 뭐 ASUS의 무슨 그래픽 카드를 샀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뭐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있는 경우, GPU가 들어있거나 AMD의 GPU가 들어있거나 그러는 거죠. 최근에 나와 있는 최고급 GPU, 최고급 GPU를 사용한 최고급 그래픽 카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쿼드로 RTX가 엔비디아의 시리즈 가운데서 가장 최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RTX 6000 같은 경우는 아마 소비자가가 거의 600만 원대, 카드 한 장에. 그렇고요. 그 밑에가 이제 RTX T6인데 앞에 타이탄이라는 게 붙었죠. 이게 400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거지만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RTX 2080입니다. 2080 Ti 같은 경우는 200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라이벌리사인 AMD의 라데온 같은 경우, 라데온 7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게임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머신러닝,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데이터 학습용 기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양 생김새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쿼드로 RTX 6000이고요. 밑에가 타이탄 RTX T6, 그 다음에 RTX 2080 Ti, 뭐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두 개는. 그 다음에 여기가 AMD의 라데온 7입니다. 팬이 이제 라데온 7 같은 경우는 3개가 달렸고, 여기 2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GPU를 쓸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픽 때문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고속의 대량 계산하는 데 있어서 CPU보다는 GPU가 조금은 더 가성비가 좋아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처리 장치 하나로서 CPU뿐만 아니라 GPU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과목의 맨 처음 시간에 이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 과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판매하는 이제 딜러라고 가정하고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한테 컴퓨터 세트, 본체하고 모니터를 판매를 할 건데 이게 어떠한 사양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해줄 때, 뭐 이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더 좋은 그런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이 정도 사양이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고 이제 구매할 의욕이 생기도록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잘 모르는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양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비교도 해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린 겁니다. 과제가. 자, 모니터는 삼성전자의 4K UHD U32R 59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는 역시 삼성전자의 TM500 T9G 이렇게 쭉 나가는 시리즈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80cm UHD 커브드 모니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 장치에서 봤던 모니터 부분에 이제 UHD란 말도 나오고 커브드란 말도 나오고 80cm는 이제 32인치가 80cm인데 대각선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해상도, 그다음에 명암비, 동점 명암비, 밝기, LED 백라이트, 응답 속도, 주사율 등등이 나오는데 플리커 프리도 나오고요.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요. 네, 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 코어 i7 9700이 탑재되어 있다. 자, 커피레이크.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다음에 옥타코어, 코어가 8개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이 경우는 그래픽이 인텔 UHD 600, 300, 630 이렇게 되어 있죠. 630. 자, 이런 부분들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몇 개 나올 터인데, 뭐 예를 들면 무선 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또 네트워크에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조금 찾아서 완벽하게 스펙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